지금 외부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론, 차출론은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니까 경선 참여는 사실상 뭐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외부에 있다가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 누군가가 출마 확정이 되면 이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좀 본선 경쟁력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대로 지금 이제 혹자들이 얘기하는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단일화가 된다라고까지 정말 정교하게 딱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이기면 그냥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을 때보다 경쟁력이 배가 되겠죠. 네.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모델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됐을 때의 얘기인데 정말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치명타예요. 당도 망가지고 후보도 상처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것처럼 얘기하기는 어렵다. 저도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단일화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민주당 쪽에서 재미 봤던 모델 이쪽에서도 차용해가지고 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띄우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 그냥 불출마하겠다. 난 여태까지 뭐 입장 밝힌 적은 없잖냐 이러면서 불출마 선언하면 그냥 거기서 안 나오시는 걸로 확정됐을 때 지금까지 그거를 띄웠던 거는 뭐가 되며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당내 후보들은 또 뭐가 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의원들은 또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던 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신 민심도 당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갖게 될 것이고 왜 자강이 안 되고 내부의 후보들에 대해서 스스로 폄하했느냐. 그럼 그렇게 해서 확정된 후보를 다시 또 된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믿으라고?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됐을 때의 얘기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대해서 걱정해가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첫 번째로 그렇게 되기만 하면야.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진검승부 해보는 거는 좋죠.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확실하냐에 대해서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갈 필요가 있고 지금 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러면은 권력 의지를 갖고 나도 내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별도로 나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입장 표명을 해서 뭐 단일화를 요구를 하든 어쨌든 나온 상태에서 얘기해가지고 되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정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이다. 근데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밖에 계신 분에 대해서 나오셔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띄우다가 그거 망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양수겸장으로 노림수를 가지고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때리기를 수위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재탄핵 얘기 나오다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거론은 하잖아요. 네.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얘기할수록 당내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더 이제 그 위상이 약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를 적당히는 해요. 그렇다고 화끈하게 탄핵을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또 탄핵을 했을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체급이 확 올라가니까. 확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놓인 위치에서 바라보는 풍경들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와 있고 지금 이 상황에 처했으면 내가 행동으로 다음 스텝 밟을 거는 선택지가 요렇게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자연스럽게 출마 쪽으로 가는 그거를 또 이제 민주당은 경계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출마 수순으로 가는 서사를 만드는 건 또 안 하고 때리기는 또 때리고 이제 적당한 수위 조절을 하면서 그렇죠. 적당히 살려주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근데 카드를. 이렇게 적당히 괴롭히다가 주저앉힐 경우에 민주당은 굉장히 재미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너무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의원들 중에서 그분이 나오시길 바라는 분들이 있으면 물밑에서 접촉하시는 게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저는 그래서 지도부에서 요번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부가 빨리 좀 정리는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여 명이 그 연판장 돌리고 이런 거를 공개 촉구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너무 확연하게 당내의 절반의 의원들이 밖에 계신 분을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 후보들은 그럼 뭐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개적인 그런 성명 내는 거를 말린 거는 지도부에서 현명하게 잘 처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치적 상상력은 모두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상력은 머릿속에 있고 그게 이제 확실할 때 밖으로 꺼내야지
물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좌절됐을 경우에 네. 후보님들이 책임질 거 아니면 책임을 지려고 해도 책임이 안 져져요. 왜냐면 본인이 이거 정치적으로 판단을 뭐 잘못했네 어쩌네라는 거는 이거 지나가면 끝나는 문제지만 그거에 대한 부담은 지금 당과 후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조심스럽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마지막 소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통상 전쟁에서의 어떤 그 권한대행으로서의 대응 이런 거에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만 냈는데 이게 조금 아리송한 얘기다 보니까 그냥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자룡 변호사 보시기에는 좀 결단이 임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러다가 결국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나요? 일단 여론조사를 보시려는 것 같아요. 여론의 저는, 흐름을 계속해서. 네네. 네. 저는 정말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정치권에서는 침묵도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침묵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생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전혀 생각이 없으면 바로 그냥 입장 발표하시면 그만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본인 추대론으로 시끄러워지기 전에 빨리 그렇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 움직이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엔 불출마 선언을 앞 뒤로 해가지고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예. 본인에 대해서 일고 있는 이런 여론이나 이런 보시려나? 네. 거 보시죠. 네. 근데 노은지 앵커 방송 보실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보내드려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안 내시는 거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확정 지으려는 마음은 있으신 걸로 보이고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는 거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좀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 조심스러운 것도 아까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네. 확실히 나와가지고 단일화까지 확실하게 되면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몸담았던 진영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본인이 되든 아니든 이제 그런 거면은 본인도 결정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중간에 그냥 쓱 빠진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묻히게 맸다 여론은 이렇게 형성되도록 만들고 지금 네. 뭐냐 이제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결정이야 뭐 조만간에 하실 테지만 여론조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신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이번 추이를. 주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 정도까지는 좀 보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네. 그 이상 뭐 넘어갈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모호성의 영역을 넘어가서 예. 이제 무책임의 영역이 될 수도 있거든. 저는 네. 그냥 권력 의지가 있으시면 정몽준 후보 나왔듯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냥 나중에 이제 진검승부 하는 거 이제 이거지 당내에서 이제 혼란이 계속되는 거를 또 너무 방치하는 듯이 보이면 그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마음은 있으실 것 같고 선택은 여론조사 보고 하실 텐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달 안에 한 달도 아니네요. 한 5월 달도 4일이 아니에요. 공직자 예. 사퇴 시한이니까 4월 말까지니까. 보름 안에 그렇죠. 결단을 내려야 돼서 지금 그 경선에 불참하는 여야 주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갑자기 제3지대 빅텐트론에 좀 힘이 실리는 모양새예요. 그 누구도 앞장서서 내가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는데 물밑에서의 약간 교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찌감치 제3지대에 나와 있던 사람이고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은 불참하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황이고 김두관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표적인 게 이낙연 전 총리가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외곽에서 뭐 반명연대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반명개헌연대 이런 기치를 들고 좀 모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그 언급됐던 분들이 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개성이 강하죠. 다들 개성이 너무 강하고 또 처지가 너무 다른 게 한 명씩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당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유승민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탈당을 해야 되니까. 탈당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나와 보셨잖아요. 네. 바른정당 쪽으로 나와서 출마도 하셨었고 이제 이랬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제3지대로 이게
정치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돌아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 그 이후의 정치라는 건 없지 않을까. 돌아올 수도 이번에 없고 그런 예.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돌아올 네. 수도 없고 나가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어렵겠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못 나가실 것 같고 김두관 의원도 민주당 쪽에서 지난 총선 때도 공천 학살이라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지만 네. 결국은 대부분 못 나왔잖아요.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또 받고 네. 당에서 나온다는 게 정말 예전에 삼김 시대에 삼김이 이제 이끌고 다니는 이 정도의 뭐 상황이나 가능했던 거지 요즘엔 당 나와가지고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경선 룰에 대해서 반발하고 뭐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내시는 분들도 내가 이거에 의해서 뭔가 네. 되게 피해를 입었다, 되게 당내에서 부당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싶은 만큼은 이미 내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오기까지 한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나와 계신 분들하고는 이제 그래서 나와 계신 분들하고의 단일화 논의 이게 이제 빅텐트 개헌연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일 예. 것 같은데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나머지 후보들이 좀 힘을 뭉쳐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대선 과정 중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빅텐트 구상을 꺼내면서 아까 구자룡 변호사도 얘기하셨던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겠다 이랬거든요. 나중에 각각 후보들이 좀 정해지고 난 이후에 여튼 이제 논의 작업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구도상으로도 그때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시감 드는 부분들에 대해선 예전의 전략들을 좀 차용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때도 사실은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하고서 네. 5년간 대세론이 계속 갔어요. 심지어 5년이. 5년간. 네, 5년간 대세론이 계속 가고 실제로 후보가 됐고 네. 되고 나서도 계속 대세론이 이어졌고 노무현 후보가 됐을 때도 정권이 DJ 정권이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그 언론에 신문에 이렇게 광고도 싣잖아요. 선거 광고 그때 국민 후보라 그랬어요. 민주당 후보 이렇게 안 하고 민주당 자를 살짝 약하게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당 이름이 도움이 안 되는 선거여서. 그래서요. 처음엔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빵 떴던 거는 이제 단일화 생각도 못했던 단일화가 되면서 네. 그때 단풍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단일화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근데 여러 가지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대세론을 깰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깨져버렸잖아요. 이회창 총재가 그래서 낙선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큰 이벤트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이 얘기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판을 흔드는 게 필요하지 이대로 무난하게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는 네. 사실 무난한 패배로 귀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뭐 반명 개헌 연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개헌 쪽에 더 방점을 찍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이게 또 비슷한 게 예전에 그 이명박 정동영 후보 붙었을 때 이명박 후보가 굉장히 대세론이었고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때는 다른 후보들이 다 이명박 후보만 때리기로 끝나버렸어요. 그땐 그게- 반이 연대였군요. 그렇죠. 근데 반의연대라는 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누구 상대 후보 나쁘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한 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뭐 명백한 사법 리스크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다 국민들께서 이제 아는 맛이다. 이제 그건 알고 근데 나는 이제 다음에 대해서 다음 정권이 나를 어떻게 살게끔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할 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상대방 후보는 그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벤트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특히나 경제 문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좀 크게 띄웠으면 좋겠는 거. 아마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 의원님들이 머리가 복잡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우리가 뭐 후보로 맞이하면 그 경제 얘기를 하기가 더 좋지 않냐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런 희망이 모였다가 단일화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면
더 좋겠죠. 국민의힘 후보가 그것까지도 이제 안고 와서 함께 가면서 네. 그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챙기겠다.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음. 저는 이제 그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틀이 짜여졌으면 하고 선거 국면에서 그게 좀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보면은 미국 정치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클린턴 후보가 꺾어서 이겼거든요. 예. 근데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긴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때 핵심은 경제였거든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거 한마디로 그냥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제 전쟁, 이념 전쟁도 좋아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양쪽 다 강성 지지층은 다 모여 있어요, 이미. 강성 지지층은 모여 있고 네. 중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결국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한 그걸 얘기가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잘 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